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러시아와 북한 사이의 독특한 관계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군사적 여파를 흥미로운 관점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최근 보도에 따르면 관련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가 드러났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 국민의 세금에서 수십억 달러를 사용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금은 군산 복합체와 전쟁 참가자들의 가족 지원뿐만 아니라 크렘린궁의 새로운 동맹인 김정은에게 전쟁 자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2023년 러시아가 포탄 부족에 직면했을 때와 2024년 가을 우크라이나 군대가 쿠르스크 지역에서 러시아 병력을 압박했을 때 신속하게 군사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그 대가로 김정은은 식량, 석유, 현금, 그리고 수십억 달러 상당의 군사 기술을 받았습니다. 이 지원은 북한 정권이 국제 제재를 극복하고 군사력을 현대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습니다. 서울 소재 한국외교연구소의 엘레나 구세이노바 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무기 비용은 최대 5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독일 국제안보문제연구소의 야니스 클룩의 러시아 경제 전문가는 러시아가 해외 군사 협력에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세이노바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8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북한은 약 2,000개의 컨테이너를 러시아로 보냈으며 이 중 80~95%가 포탄 등 탄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박격포, 이동식 로켓 발사기, 기관총 등 소형 무기와 KN-23, KN-24, 불셋-4 같은 미사일 시스템이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무기들은 표준 컨테이너 대신 철도, 항공, 육로로 운송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무기들의 총 비용은 약 17억 2천만 달러에서 최대 55억 2천만 달러에 이르며 품질 문제로 인해 약 50%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목표를 빗나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쿠르스크 지역 해방을 위해 파견된 북한 병력에 대한 비용도 지불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에서의 군사작전에 병력을 집중하느라 쿠르스크 지역에서 병력 부족을 겪던 상황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약 5,000명에서 2,000명의 병력을 배치함으로써 김정은은 연간 1억 4,300만, 5억 7,2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현재 쿠르스크 지역에 약 1,000명의 북한 병력이 주둔하고 있다는 추정에 따르면 이로 인한 연간 수익은 약 3억 1,5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군사 지원은 공식 무역 통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3년 러시아와 북한 간의 총 교역 규모는 3,400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2024년 푸틴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그는 같은 해 1월부터 5월까지 양국 간 교역량이 54% 증가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북한 전체 교역량의 2%에 불과한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중국이 97%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받은 주요 지원으로 식량과 석유를 꼽습니다. 2024년 11월 BBC와 영국 오픈 데이터 센터가 공개한 위성사진 분석에 따르면 8개월 동안 4척 이상의 유조선이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석유 제품을 운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유엔 제재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로 평가됩니다. 한국 정부는 앞으로 김정은이 러시아와 협상하여 전략적 핵미사일 제작 기술을 확보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 본부를 둔 국가안보전략연구소의 장세호 분석가는 현재로서는 러시아가 북한에 비밀 핵미사일 기술을 제공할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흥미로운 점은 러시아가 해외 군사 협력에 대한 지출을 국가 예산 항목에서 명확히 구분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야니스 클루게는 이러한 지출이 북한이나 이란과 같은 국가로부터 무기를 제공받는 것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전쟁 이전 러시아는 매분기 약 60억 루블을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했으나 2024년 들어 이 금액은 급증하여 3분기에는 1,730억 루블에 달했습니다. 이는 2023년 총 3,390억 루블,
그리고 2024년 3분기까지 누적된 4,440억 루블에 해당하며 현재 환율로 각각 약 33억 달러와 43억 달러로 환산됩니다. 이처럼 막대한 경제적 지원 덕분에 김정은이 푸틴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성대하게 환영한 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군의 공격 세부 사항.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된 러시아 연방의 북한군은 지난 주말 플레오보 마을 근처에서 우크라이나군 부대를 공격했습니다. 포브스는 첫 번째 공격은 북한 측에 큰 희생을 치르며 성공했지만 두 번째 공격은 우크라이나군의 크리보이로그 제17 중무장 기계화 여단이 미국산 집속탄의 도움을 받아 성공적으로 저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자는 다음과 같이 제안했습니다. 아마도 우크라이나군이 커다란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난 주말 쿠르스크 전선의 해당 지역에서 승리를 거둔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 작성자는 공격 영상에서 미국산 집속탄 사용 흔적이 나타났음을 언급했습니다. 이 집속탄은 다목적 PICM으로 전장에 발사되어 수류탄 크기의 자탄을 흩뿌릴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공격으로 인해 북한의 제11 군단은 수백 명의 병력을 잃었습니다. 미국 기자들은 우크라이나가 미국으로부터 PPCM 포탄을 받은 시기가 침공이 시작된 지 1년 후로 상당히 늦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무기는 논란이 많은 무기 유형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일부 자탄은 폭발하지 않아 이후 군대와 민간인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CPICM이라는 새로운 포탄을 개발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인력과 장비에서 매우 큰 이점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구형 포탄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런던 왕립합동군사연구소가 인용한 미군 데이터를 보면 적 병사 1명을 무력화하는 데 표준 155mm 포탄 14발이 필요하지만 PPCM 포탄은 단 2발이면 충분합니다. 한 발당 18개의 자탄을 흩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자는 치명적인 PPCM 포탄은 적군을 더 빠르게 제거할 뿐만 아니라 숙련된 포병이 더 적은 포탄으로도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왕립합동군사연구소의 잭 와틀링과 저스틴 브롱크 분석가들은 우크라이나의 PPCM 사용을 지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포탄 절약과 포신 수명 연장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와틀링과 브롱크는 포신의 수명이 약 1,800발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PICM 기술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면 동일한 전투 효과를 내기 위해 적은 포탄을 사용하게 되어 전투에서 포신을 훨씬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공유, 그리고 구독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